수용하는 길도 있을 거고 불복하는 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길도 있을 거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전략 공천한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향 출마를 접는 대신에 이른바 PK 험지로 가겠다는 일종의 타협안을 꺼내든 건데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절반의 수확이라는 표현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당 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서 원통하지만 수용한다면서도 당의 후속 절차에 따라서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정치와 어정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홍준표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고향 출마 대신에 PK 험지 선택하겠다, 양산을 지역구로 가겠다. 내가 서울에 가서 뭐 황 대표 백댄서 될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제안인데 사실은 이제 공관위에서 압박을 하니까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김영호 위원장도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지역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양산까지만 가서 절반이 될 수도 있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역제안을 했고 김태호 전 지사는 아직 뭐 분명한 답을 안 주니까 이게 절반일 수 있는데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출마 전에,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총선 전에 작년에 나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경남의 40석을 내가 다 책임지고 해내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그리고 있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홍 대표가 황교안 대표와의 약간의 경쟁 관계, 그리고 그 지금 본인이 경남에서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양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서울로 안 오겠다라고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김영호 위원장도 홍준표 대표의 역제안에 대해서 분명한 답은 안 하셨지만 대충 수용을 하는 분위기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요. 오늘 네.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홍준표 대표도 답이 나올 거고 김태호 전 지사는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산 성산 지역의 그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용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저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공관위 차원에서는 서울의 한강벨트를 만들어서 충분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은 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관위의 권위를 처음부터 이제 그 세우는데 약간 한 걸음은 좀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서울에서 내가 총알바지가 돼서는 내 정치 생명에도 도움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적어도 PK 지역을 내 향후 정치 행보의 교도보로 삼겠다, 이런 뜻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또 양산을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지금 말하자면 김포 자기 지역구를 지금 버리고 희생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총선 이후까지 고려한 행보들을 두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참 그 수를 읽기가 힘든 거죠. 홍준표 전 대표. 예, 이미 그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 이후에 대권 경쟁에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두 분이.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내 고향에서 경상남도에서 내가 맹주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이후 당 권력 구도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황교안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홍준표 전 대표보다 낮은 선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 역시 네. 경남의 맹주를 노리는 또 하나의 대권 잠룡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의미 있는 곳을 가보
하려고 다들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양산이 그럼 민주당에게 험지가 아니냐 거꾸로죠. 사실 민주당의 험지기 때문에 네. 김두관 전 지사를 차출한 거거든요. 그나마 경남에서 민주당은 한두 석이라도 얻어보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홍준표 전 대표 말대로 자유한국당은 40석을 얻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홍준표 전 대표도 말의 성찬을 하고 있고 또 양산을 문재인 대통령의 성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하죠. 네, 지금 본가가 그런 있는 곳이죠, 상황입니다. 양산이. 예. 그렇죠. 네. 자주 가시잖아요. 그 아까 김태호 전 지사 얘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공관위에서는 창원 성산으로 그러면 가라 이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우선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아직은 지금 설입니다. 네. 양산을 얘기하면서 이거 김태호 전 지사한테 먼저 제안한 걸 왜 나한테 했어라는 반발도 잠깐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태호 지사한테 그 마산 성산을 제안을 했는지 창원 성산. 아니면 네. 창원 성산을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양산을 제안했는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그 대안 중에서 네. 분명히 창원 성산이라는 그 일종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험지인 곳을 제안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침까지 홍준표 대표의 반응보다는 김태호 전 지사의 반응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아직까지는 공간 제안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김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안을 받은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까지 일단은 고향 출마 이게 지금 김태호 전 지사의 주장을 하고 있죠. 그 확고한 입장. 네, 일단 그렇게 이렇게 오늘까지는 오전까지는 가야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한국당 공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관련 발언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결론을부터 얘기하자면 절반의 수학이라 그럴까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본인이기보다도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박게 하면은 그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들어봤는데 네.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워낙 정치 고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네. 앞서 저희가 뭐 홍준표 대표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런 뜻인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절반의 수학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학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뜻이 통했다라고 한다면 그 홍준표 대표의 역제안을 공관위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문장이요. 본인이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다 뿌리를 박게 하면 거목이 자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뭐가 이제 거목인지, 이게 이 엉뚱한 거목이 데가 어딘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네. 그다음에 그 거목이 될 곳이 지금 처음에 했던 밀양인지 네. 아니면 옮기겠다고 한 양산인지 아니면 공관위가 제안한 서울 동대문인지 좀 여러 가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일단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성공하면 많은 부분 황 대표 몫이 되는 거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본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마 홍준표 대표는 불가피 계속 양산을 고집을 할 거고 네. 공관위도 일단은 오전에 이제 그 김영호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 어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만 들었던 얘기니까 공관위 전체 의견을 아마 구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렇게 모두의 운을 띄우신 거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뒷얘기를 유추해 보면은 지금 양산까지는 왔으니까 조금 더 끌어오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장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릴 것 같으면 저렇게 어렵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읽는 수는 홍준표 전 대표 다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도권까지 끌어올리는데 김태호 전 지사나 홍준표 전 대표나 둘 중에 하나는 끌어올려야 절반의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성과가 안 난 것 같고 그래서 적절한 타협을 찾고 있다는 게 저는 뭐 그 절반의 성공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국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가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이 네. 서울에 올라와서 출마하는 것이 국민들은 그 험지에 온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은 초각축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도 자유한국당에게도 기회이면서 동시에 험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데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의 공관위로서는 좀 절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전 각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그 영남에서의 판세보다는 지금 수도권에서의 판세가 이 보수 야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벨트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서울에서의 바람몰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이제 차출이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그다음에 김태호 전 지사와의 신경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공관위가 넘어가야 될 산은 그 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TK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물갈이 이 큰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기도 전에 지금 앞에서부터 너무 공관위의 권위가 떨어지면 실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관위로서 강하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을 역제안을 공관위가 받아들여서 그럼 이 정도로 우리가 타협을 보자라고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TK 의원들 여기 물갈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당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그럼 나도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해 볼게. 라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러려고 하겠죠. 다 살아남으려고 하니까요. 배지 달기 위한 지금 무한 질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남 양산과 TK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TK는 그냥 자유한국당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별로 TK 유권자들의 공감을 못 얻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정봉주 전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먼저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갑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자,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잘려나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당의 후속 조치를 보고 나서 다음 뭐 구체적인 행동,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신을 자른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개혁적인 공천, 국민 눈높이의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이후에 정봉주 의원을 잘랐듯이 혁신적 공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후속 조치에는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 혁신 공천의 지목자가 특정인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이 그 공천 신청을 했던 강서 지역의 금태섭 의원, 소위 그 친문들로부터 소신 발언에 의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금태섭 의원을 당이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당이 그냥 공천을 주게 되면 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소위 표가르는 행위도 할 수 있다라는 엄포성 발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영원히 민주당 당원이다. 두 번째는 공시민은 모른다. 당 지도부는 근데 안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기자회견 뒤에 백브리프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봉주 의원하고 친해요. 제가 그 엄혹한 시기에 나왔던 말지 1호 기자고 정봉주 의원이 3호 기자예요. 굉장히 오랜 관계죠. 이 과정에서 뭐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군요. 네, 그리고 당의 혁신 공천을 추동하는 행동은 저는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인을 겨냥해서 공천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겨냥해서 공천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반대합니다. 그거는 최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거고
제가 반대하고 정봉주 의원은 그 얘기를 하신 적은 그런데 없죠. 중요한 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 심사를 쭉 했습니다. 네. 지역구 여론조사까지 했어요. 네. 그 결과를 종합해서 그 하위 20%에 해당하는 그 국회의원 지역구에 점수가 아주 낮을 경우, 정확히 네. 얘기하면 당 지지도보다 현역 의원의 지지율이 낮을 경우 네.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얘기하는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가려고 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런 상황인데 아. 혹시 당내에 여러 가지 인맥 관계로 특별하게 봐주거나 예, 언론을 의식해서 예, 이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후속 조치가 뭐 큰일 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가를 바란다든지 아니면은 보궐선거나 재보궐선거가 재선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 우선적으로 공천을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약속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는 힘든 얘기거든요. 지금 판결이 1심만 끝났잖아요. 1심만 끝났고 네.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최종심까지 가지 않아서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봉주 의원도 이 모든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이제 기자간담회 통해서 약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지금 좀 전에 1심은 끝났지만 상급심에서도 판단을 제대로 받아오겠다. 모든 네. 판단을 받아서 모두 명료하게 무죄를 본인이 확정하고 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당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은 내용들이 있었다. 아니 그건 남기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 그게 그렇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비판하는 건 중요한 거는 당 지도부와 밀약이 있었다든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분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원칙. 예를 들면 지금 예비 후보들 일부가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때 뭐 일정 수의 당원을 권리당원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추천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추천받은 권리당원이 당원인지 아닌지를 당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전산을.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5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어떤 예비 후보가 100명을 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뭐 대충 경고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해찬 대표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다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리돼야 됩니다. 정봉주 의원이 항소심도 무죄를 받고 대법까지 확정되면 그때 정치인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는 저는 뭐 당연히 문제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후에 내가 재보궐에 나가도록 미리 좀 그 약속을 해달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8월에 싹 바뀌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뭐 열풍이 대단합니다. 뭐 시상식 이후에 지금 기생충 어딜 가도 기생충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지금 기생충에 좀 뭐라 할까요? 좀 편승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물론 뭐 격려하고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러디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대구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만들겠다. 이거를 지금 강효상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이전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가 전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딱지를 붙였단 계급투쟁이라 말입니다. 이거죠. 네, 설국열차가 계급투쟁이고 살인의 추억 저는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그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한다 뭐 이런 이유. 그다음에 괴물이 반미영화다 이런 반미영화다.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이런 쾌거를 이룬 것이 그 블랙리스트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요, 일부 사람들은 기생충을 이게
네. 표현하세요. 예, 그런 말하자면 색깔론으로 기생충을 비난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봉준호 감독의 뭐 생가터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저는 너무나 의아합니다. 그럼 일단은 그 의원들이 제가 잘못 판단했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하든지. 그래서 이건 좀 코미디 같고.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리고 대비되는 게요. 민주당은 편승한 게 아니라 오늘 민주당은 소위 그 예술인 고용보험. 네, 그래서 제2의 봉준호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서서 그 부분은 사실 자유한국당이랑 좀 그런 제도 경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태실 말씀 이 있으세요? 건에 대해서 뭐 보탤 건 별로 없네요. 없네요. 다만 그 국민 모두나 다 좋아해야 되고 박수 쳐야 될 이 좋은 일에 이게 좋은 일이 정치권으로 오니까 이런 또 시비거리, 논쟁거리가 된다는 점에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